안내해 드릴 내용은 원격 훈련 과정 심사 추진 방향입니다. 자료집에는 21페이지부터 보시면 여러분들이 메모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자료 전체는 다 여기 위에 보시면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페이지를 넘기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12월 24일 날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절차를 거쳐서 간담회도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 같다고 하셔서 굉장히 많은 간담회도 진행을 했습니다. 국회에 가서도 간담회를 하고 협단체들도 고생을 좀 많이 해주셨고요. 그래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조금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은 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 보이시는 것은 집행단과 여러 가지 이제 그 공단에서 담당하는 일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원격 훈련 과정 심사 설명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과정 심사 설명회에 한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에서는 주로 이제 훈련 과정 심사 제도에 대해서 개선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릴 텐데, 첫 번째가 훈련 과정 유형 구분 및 관리 체계화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훈련 과정에 대한 분류 체계에 따라서 정부 지원이 차등되거나 지원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직무 관련성 심사 내실화입니다. 이 부분도 가능하면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느끼고 계시겠지만 좀 다양한 과정들이 훈련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왔는데, 법에 따라서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을 더 강화해서 봐달라는 감독기관의 지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공급 정도 적용 개편. 예전에는 이게 이제 등급에 들어가 있었죠, 그죠? 활성, 비활성으로 해서 들어가 있었는데 완전히 빠졌습니다. 등급 조정에서는 공급 정도가 들어가지 않고요. 별도의 조정 개수로 맨 마지막에 금액을 산정하시면서 맨 마지막 단에 조정 개수가 들어가서 차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협단체나 또 여기 대표기관들이 열심히 또 활동을 해주셔가지고 이중으로 이렇게 비율이 적용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합리적으로 하나로 일원화하는 쪽으로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사 등급이 기준이 개편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주로 이제 운영 전략이나 운영되는 서비스에 이제 포커스를 또 두고 과정의 어떤 질적인 부분이나 컨텐츠겠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표현은 컨텐츠일 것 같은데, 컨텐츠에 대한 우수성은 적부였어요, 그냥. 적부로 이제 되고,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나 맞춤화나 개별화되어 있는 부분들은 등급을 좀 잘 받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제는 그 컨텐츠의 우수성이 바로 지표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도 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어떻게 구조가 되고, 어떤 식으로 이제 제공이 되는지, 심사가 되는지를 잘 들어보시고, 컨텐츠 개발이나 이럴 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스마트 훈련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를 또 어렵게 설득을 해서, 이런 가상 훈련이나 이런 컨텐츠들이 투입 개발비가 많이 든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좀 높여야 된다. 그래서 기존에 200% 하고 있던 것을 가상훈련이나 이런 첨단 매체를 활용하는 쪽은 300%까지 정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좀 제도를 또 개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기타 사항으로는 훈련 과정에 대한 자체 개발 여부를 어떻게 이제 확인하고 집행되는지, 그리고 심사 일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훈련 과정 유형 구분이 됩니다. 이 부분을 관리 체계화를 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미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코드만 보시면 그 구분값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기존에는 이제 2018년도 이전에는 훈련 과정 목적에 따른 별도의 훈련 구분 체계는 없었어요. 직무 과정이나 공통법정이나 직무법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값을 안 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그렇게 방향성을 잡고 해왔는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이슈화가 되고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18년에는 공통법정을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NCS 분류 체계에 따라서 관리는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제도적인 장치가 드러난 것들이 2018년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공통법정을 분류하면서 뭐부터 했습니까? 차등 지원이나 상한제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적용이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2019년부터는 올해부터는
지금 밑에 보시는 이런 분류대로 카테고리가 분류될 거예요. 그리고 코드 값도 거기에 맞게끔 다 나갈 겁니다. 자, 원격 훈련은 직무 훈련과 법정 훈련으로 나뉩니다. 직무 훈련이라는 것은 각 분야의 전문적인 직무 능력 향상 훈련을 얘기합니다. 예, 그 부분이고, 두 번째 법정 훈련은 공통법정 훈련이겠죠, 그죠? 이 부분은 또 직무와 무관한 법정 훈련도 포함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성희롱 예방이라든지 개인정보 보호, 산업안전, 장애인 인식 이런 것들도 포함되고, 특히 청탁 훈련 방지 이런 것들 공공기관 대상으로 하는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공통법정 훈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무법정 훈련은 특정 분야의 직무와 관련돼서 의무적으로 실시돼야 되는 훈련들을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병원 인증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해서 기준을 잡게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이제 정부 지원이 신청이 제한돼서 지원되지 않는 게 아니라 차등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개념이 저희 훈련과정 심사 코드의 16번째 자리에 보시면 이렇게 구분값에 따라서 분류 체계가 나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확인이 가능하시다라는 거죠. 과정 코드만 보시면. 다음 부분은 이제 그렇다면 이렇게 판단된 것들이 실제 정부 지원이 얼마의 비율로 되고 또 시장에 자부담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 사항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했습니다. 공통법정은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50%, 정확히 말씀드리면 올 1월 22일까지 지원되는 과정의 50%를 차등해서 지원을 했는데 22일 날 고시가 됐죠. 정부 고시가 됐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무법정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기업 규모별로 실질적으로 180, 40, 집체는 90, 60, 40입니다. 참고로. 근데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은 원격은 90, 80, 40으로 바뀌었는데 이 비율에서 실제 50%를 차등하는 비율로 설계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중무는 90, 80, 40 이렇게 이제 가는 거고, 가장 달라진 것들은 우선 대상 기업의 자부담이 10% 정도 부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자체 훈련하는 기관들도 있으실 거예요. 자체 훈련, 기업 자체 훈련 하시는 분들 일부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관들에 대해서는 우선 대상 기업일 경우에는 자체는 100%라는 거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만 90%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직무 관련성 심사를 강화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10월 달부터 계속 설명회나 안내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안내를 해왔던 건이고요. 법에 따라서 직무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에 대해서 정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직무 수행과 관련된 직접적인 관련성은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공해 주시는 훈련의 대상, 목표, 내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훈련 내용에 대한 신청 분야도 한 개 차시라도 포함이 되어 있으면 부적합이 됩니다. 원격만 그런 게 아니라 집체도 똑같은 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저희가 감사를 받으면서 굉장히 저희가 상상하지 못하는 영역까지도 다 보세요. 대표적인 사례가 훈련 기관들께서 이제는 좀 이렇게 아이디어를 쓰셔가지고 정부 지원 과정과 비지원 과정, 그러니까 비환급 과정이겠죠. 이거를 홍보하실 때 한 과정처럼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신청 제한되는 분야들을 거기에 엮어서 훈련생들이나 기업에 홍보를 하고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러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감사원에 저희가 대응하는 것은 정부 지원에 대한 관리를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설명하는데, 어떤 관점이 있으시냐면 정부 비지원 과정에 문제가 있는 과정들이 들어왔을 때 심사를 받게 된다면 적합이냐 부적합이냐, 당연히 부적합이 되겠죠. 그죠? 예컨대 등산, 골프 이런 것들 당연히 저희는 부적합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겠죠. 국고로 운영되고 정부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훈련에 우선순위를 두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데, 왜 그것까지 보지 못하느냐 이런 질문까지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서비스 되는 게
훈련에 재직자들한테 바람직한 거냐? 이제 이렇게까지 들어오신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 쪽에서 만든 컨텐츠나 위탁 훈련 사업으로서 개발한 컨텐츠를 비교 분석도 하세요. 특히 뭐 유튜브나 이런 쪽에 다 검색을 하셔가지고 뭐 개인적인 판단일 수도 있겠죠. 지금 정부 지원이 돼서 승인받아서 운영되는 컨텐츠의 품질하고 유튜브를 비교를 해봤는데 차이점을 잘 모르겠고 오히려 더 그쪽이 더 품질이 높은 것 같아. 이런 판단도 하세요. 그런데 니네가 어떤 부분 때문에 심사 승인을 해줬는지 그 차이점과 기준들을 다 제출해라. 이렇게 나오세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촘촘하게 분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전문기관들답게 좀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실제 정당한 대가를 받으시고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사 신청 제한 분야로 분류되는 심사나 인정은 실시가 다 불가능합니다. 뭐 기존에 받았던 거 어떻게 되는 거냐? 다 중단이 되는 거죠. 공통법정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유효기간이 있더라도 실시 단에서 정부 지원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사항은 이제 주요 인정 제한 분야인데 이런 분야들이 참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기존에 이제 상단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항목일 겁니다. 늘 이제 봐와셨던 건데 이제 밑단 부분들이 추가된 이제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도 그냥 저희가 결정한 게 아니라 다양한 정책 연구와 통계 데이터, 그 다음에 타 법령들을 다 분석하고 그 법령들이 갖고 있는 성격, 정부 지원하는 목적, 취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TF 과정을 거쳐가지고 나온 키워드들입니다. 집체도 있습니다. 집체도 다 있습니다. 집체는 이전부터 훨씬 더 많은 키워드들이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부 지원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예 정부 지원 과정으로 좀 승인받겠다 생각되시면 이런 키워드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빼시면 돼요. 그냥 이거 한번 넣어보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처음 설계하실 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신청하시고 또 이런 것 때문에 부적합되시면 또 여러분들도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분석하셔가지고 심사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뭐 정부 혁신, 갑질 예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또 공공기관에 필요한 부분의 훈련들도 정부 미지원이 됩니다. 신청 제한 분야로 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급 정도 개편 사항인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죠. 공급 정도가 심사 등급의 이제 활성 비활성으로 있었는데 이 부분이 별도로 이제 조정 개수로 빠져서 카운터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비용 산정하는 기준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조정 개수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사실 처음에는 조정 개수 1부터 0.5까지 스펙트럼을 굉장히 넓혀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좀 지배적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데이터와 조사된 것들을 좀 보고를 드리면서 설득 과정을 거쳐서 1에서 0.7까지 차등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설계가 됐고요.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적용 방법은 1년 단위로 모든 유효한 과정 심사에 들어온 유효한 과정들에 대해서 통계를 냅니다. 그래서 지금 분류 체계가 지금 직업 훈련은 다 NCS 체계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피해가 없으시려면 처음부터 잘 판단하셔서 NCS 분류 체계로 들어오셔야 되고 분류를 잘 잡으셔야 되고 또 심사 과정에서 그거를 잘못되어 있으면 조정을 합니다. 분류 체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따라서 다 비용이나 조정 개수인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더욱더 분류 체계에 대해서 면밀하게 더 관리가 됐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NCS 소분류에서 여러분들이 신청하셨던 과정을 나눠서 그걸 100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100 평균 이하인 경우는 1을 부여해드리고요. 평균 이하로 초과하는 것들은 1배 초과, 2배 초과, 5배 초과에 따라서 이렇게 과정을 차등하게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야 될 것은 그러면은 어느 분야들이 많이 이렇게 0.7이나 8에 됩니까? 라고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일단 자료에도 뒤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분야들이 이제 소분류에서 소분류가 한 250개 정도 되는데 그 250개 중에 일부가 비율에 차등이 되고요. 그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만드시면 그대로 이제 1이 지원된다라는 거죠. 조정 개수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참고사항은 앞서 말씀드렸죠. 직무법정이나 외국어는 원래부터 이제 50%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중복으로 카운트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0.5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통 직무에서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 관리 이 값이 있어요. 이게 아마 그 J인가요? 맞나요? J로 되어 있습니다. J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0.5로 이제 실제 공급 정도 값을 부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동일 유사 과정의 일관성을 위해서도 기적합 과정도 조정 개수가 다 적용된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입니다. 이게 핵심인데, 소분류에 해당하는 이 코드 페이지 25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분야들이 조정 개수가 적용되는 소분류 분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50개 소분류 중에 조정 개수에 해당하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들은 1이다. 기존과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심사 등급입니다. 심사 등급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의 공급 정도나 수요 조사 뭐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 모호한 부분들은 다 뺐습니다. 빼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한 과정이나 우수한 컨텐츠를 개발하실 수 있도록 훈련 컨텐츠 품질의 우수성을 직접적인 지표에다 넣었어요. 예전에는 조금이라도 뭐 미흡하거나 시장에 좀 보급되기가 어려우면 그냥 부적합을 내렸는데, 그렇지 않고 적합이 되더라도 그 품질을 우수한지 매우 우수한지 뭐 보통인지 이런 등급을 매기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지표는 또 저희 직원들이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혼합 훈련 방법, 뭐 플립 방식이나 기존의 이제 혼합 훈련 방식들도 우대를 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스마트 훈련에서 플립 러닝이나 이런 걸 많이 활용하세요. 근데 이제 공수도 들어가고 실제 집행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건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생들이 들으실 때는 이전에는 그냥 편하게 뭐 클릭하고 별 생각 없이 듣고 그냥 시간만 인정받고 그랬는데 이거 진짜 생각 많이 해야 되더라. 그리고 끝나고 나서 다음에 이 과정이나 유사한 과정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질문했을 때 굉장히 추천도 하고 참여를 많이 하겠다라는 게 통계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사실은 현장에서 바쁜 시간 쪼개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 52시간 근로 시간이 되면서 굉장히 그 직업 훈련이나 교육 훈련 쪽에 이 기업체가 투자하는 부분들이 좀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왔을 때 본인도 가져갈 수 있는 과정을 설계하거나 운영하지 않으면 이제는 고객이 선택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나머지는 NCS나 산업 현장 반영이나 운영 전략의 차별화, 자료 제공의 차별화 이런 것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A 등급은 5개 중에 3개가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선택하셔서 요건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A 등급이 되는 거고요. B 등급은 5개 중에 3개, 그 다음에 C는 기본 사항이기 때문에 5개 항목이 충족되지 않으면 부적합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훈련 활성화 부분입니다.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이제 훈련 방식이라고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오늘 또 별도 세션이 잡혀 있습니다. 과정 심사 세션이 잡혀 있으니까 그때 사례나 내용을 좀 잘 들으시고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나마 좀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쪽에서 좀 긍정적인 면은 훈련기관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한테 질문도 해주시고 또 설명도 들으셔가지고 과정 수는 늘어나고 있어요. 기존 뭐 전년 대비 뭐 200%씩 늘어나고 있고 학습자 수는 뭐 거의 뭐 500%, 600%, 700%씩 늘어나고 있는데 의미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빨리 여러분들이 트렌드 전환이나 좀 시대 흐름에 맞는 좀 전환을 많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죠. 기존에 이제 그 교수 설계 유형과 기술 기반 유형이 있는데 기존에 200% 정부 지원되는 것을 좀 더 차등을 강화해서 정부 지원을 더 할 수 있도록 300%까지 기술 기반 유형은 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또 관심사가 굉장히 있으실 거예요. 이 지원 한도에 대한 부분이 쿼터가 걸려 있죠. 그래서 이제 기준으로 이제 많은 협의 과정을 거쳐서 기존에 이제 그냥 3,000명으로 다 픽스가 돼 있었는데 통계적으로도 그렇게 이제 나와서 픽스를 드렸고, 제가 지난번 설명회 때 말씀드렸죠. 직무 과정 중에 순수한 직무 과정 중에 3,000명이 넘는 과정은 딱 6과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6과정도 대부분이 굉장히 그 공통 직무에 가까운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영향력은 이제 크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서 많은 의견들을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차등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좀 보시면 직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법정 훈련에 대한 자체 개발된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5,000명으로 상한선을 정하게 되고요. 그럼 이 5,000명을 넘으면 정부 지원 안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그 아주 최소 요건의 정부 지원만 되는 거죠. 15%라고 지금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이 지원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대 과정 그리고 법정 과정은 3,000명 쿼터가 걸립니다. 그래서 요 구분값도 이제 다 포함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직무 과정하고 법정 과정은 구분되는 걸 알겠는데, 그러면 자체 과정하고 임대 과정은 어떻게 구분되는 거냐라는 게 굉장히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개발은 운영사가 직접 개발하는 것도 자체고요. CP사에 의뢰하셔서 위탁 개발하시는 것도 자체 과정으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다만 위탁하시는 그 운영사가 반드시 CP사에 대응 자금을 50% 이상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위탁의 자체 과정으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 부분이 증빙돼야지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신청을 넣으시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들이 이제 주로 심사 지표에서 보게 되는 거냐, 구분값으로 보게 되는 거냐라는 게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과정개발 계약서 부분들이 그 컨텐츠 개발에 대한 용역에 대한 표준 계약서들이 첨부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발 참여 인력이 정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저작권 등의 소유권 등에 대한 서류들이 추가적으로 있으시면 되고, 아까 중요하게 말씀드렸죠. 개발 비용의 대응 자금이 50% 이상 실제 운영사가 투자를 하셔야지만 자체 과정으로서 인정을 해드린다라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2월 1일부터 접수를 받을 겁니다. 한 달 동안 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할 건데, 혹시라도 본인들께서 요 기간 내에 좀 빨리 이렇게 인원이 사실 초과하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3,000명이 초과할 수도 있다. 1월 달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좀 빨리 의뢰를 하시거나 그렇게 되시면 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실제 쿼터가 달라질 수 있다. 자체 개발이냐 임대 컨텐츠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이제 포함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심사 일정은 이제 기존에는 이제 4회차 진행으로 픽스가 됐다가 또 현장에서도 많은 이제 어려움이나 실제 이제 심사를 넣는데 주기가 좀 더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많이 주셔서 6차로 해서 결정이 나서 안내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 인사 말씀 및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끝까지 남아서 여러분들한테 상세하게 질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응대해 드릴 테니까 궁금한 거 메모해 두셨다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40분이거든요. 주어진 시간이 40분인데 한 1분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직 시간이 좀 있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이제 오는 것들이 하나의 위기일 수도 있지만 도전이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슬기롭게 다시 한 번 더 재도약하는 어떤 그 시기로 생각하고 좀 더 또 제도를 현장에 맞게 고객에 맞게 좀 바꿔나가는 노력들을 같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류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지금 대응이 되고 있고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이 논의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의견을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또 저희가 또 이렇게 저희가 권한이 되는 범위에서 발제도 하고 여러분들 참여도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할 테니까요. 그때도
이번에 이렇게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셨듯이 좀 뉘앙스로 얘기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는지 또 실질적으로 어떤 선의의 기관들이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해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좀 발족하셨던 것 중에 굉장히 또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한 게 정말 잘하시는 기관들이 일부 기관들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세요. 그건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래서 지금 법제화도 추진되고 있고요. 부정부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부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법제화도 추진되고 있는데 또 이 시장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자율규제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죠? 저 기관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받게 생겼다라고 하시면 실제 여러분들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일부 기관들 때문에 전체 제도가 다 경직되고 훈련생이 피해받지 않도록 같이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저희가 여러분들도 의견을 듣지만 사실 국민신문고, 여러 가지 청와대 청원 이런 걸 통해서도 권익위 뭐 이런 쪽을 통해서도 훈련생들이나 기업의 의견들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그걸 읽으면서도 굉장히 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개선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오늘 좀 여러 가지 팩터를 가지고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 시장이 잘 자리 잡아서 기존의 직업훈련에 큰 기여를 했듯이 앞으로도 잘 기여를 해가기를 기대하고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인사와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